자, 15년 1회입니다. 자, 1번 망간 함유량을 12% 정도 하면 그러면 고망간 강이네요. 그러면 헤드필드 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조직은 오스트나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황동 가공제를 상온에서 방치하거나 또는 저온 불륜경으로 얻은 스프링제는 사용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경도나 성질이 악화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고 그래서 경련 변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정지락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정 이방성이 없다. 맞고요. 가공경화 심하여 경도를 상승시킨다. 이거는 가공경화 현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250도 이하의 용점을 가지는 저용점 합금. 저용점 합금이면 SN 굴이 뭐 얘가 되겠네요. SN이. 그 다음에 5번 침탄용 강으로 적합한 거예요. 침탄용 강은 침탄이 돼야 되니까 저탄소 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탄소 강. 그 다음에 6번 내식성이 우수하고 오스트나이트 조직을 갖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 그러면 18팔이거든요. 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비중이 가장 적은 거. 철, 구리, 나트륨, 알루미늄. 나트륨이 가장 적네요. 나트륨이. 그 다음에 FEC 상태에서 강과 주철을 분류하는 탄소의 함유량은 강과 주철이니까는 2%를 기준하는 거죠. 얘는 얘는 알파철의 알파철의 고용 한도고요. 고용 한도고 얘는 공석점이고 얘는 공정점이죠. 공정. 그 다음에 9번 반자성체 금속.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니까 SB나 뭐 금 같은 것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이게스틴용 아연합금에서 강도, 경도,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 강도, 경도나 유동성을 증가시키려면 알민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섬유강화 금속, 섬유강화니까 FRM이 되겠네요. FRM. 그러면 FRP, FPM이라 FRM인데 이게 여기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R자인데요. R자입니다. FRM. 그 다음에 12번 리드 프레임 재료로 요구되는 성률. 뭐 이런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걸 말하는 거죠. 컴퓨터나 또는 뭐그 핸드폰 그런 프레임이요. 자, 그래서 열 방산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다 작고, 그래서 강도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금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도 높여야 되고. 아, 4번이 틀렸네요. 4번 여기 잔류력이 크면 안 되죠. 잔류력이 없어야 되죠. 잔류력이 있으면 사용 중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열전대 합금 재료가 아닌 건 구리 콘스탄탄 CC니까 맞고요. 크로메알메 얘는 CC선 얘는 CA선 맞고 실루민 알펙스 얘는 그냥 일반 알루미늄 합금이네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분말약업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처럼 틀린 것은 절삭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정확한 치수를 얻을 수 있다. 맞고요. 용해법으로 만들 수 없는 합금 만들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모든 재를 용융점까지 온도를 아닙니다. 용융점 이하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15번 열팽창 계수가 상온분에서 매우 작아서 샤도우 마스크나 IC 기판 등에 사용하는 거 인바네요. 인바. 얘는 얘는 니켈 F이게 자동 재료고요. 아시텔로이. 그 다음에 얘는 니켈 알루미늄 계고요.
인코넬은 니켈 구리계입니다. 니켈 구리계. 그 다음에 16번 알루미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루미늄은 불순물이 함유량이 많을수록 내식성이 우수하다. 아닙니다. 내식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수의 부식이 강합니다. 아닙니다. 바닷물에 약하지요.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방식법은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 맞습니다. 요거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식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부식 방지법을. 그 다음에 17번 자, KS 재료 중 합금 공구강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거 STC네요. STC는 얘는 탄소 공구강이죠. 그래서 탄소 공구강입니다. STC는. 그 다음에 18번 소성 가공의 효과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소성 가공이니까는 일본의 가공 경화 예 맞네요. 가공에 의해서 점점 경화가 되는 가공 경화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합금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감소능이 주철보다 커서 손방지로 우수하다. 예, 이건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주조용 합금에는 주조용 합금이 아니라 이거는 다이게스팅용 합금인데 다이게스팅용 합금이고 가공용 합금 엘렉트론 이것이 주조용 합금이에요. 그다음에 소성 가공이 높아 상온 변형이 아닙니다. 상온 변형은 어려워요. 얘는 마그네슘은 HCP라 상온 변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20번 탄소광에 SI를 첨가로 감소하는 것. SI가 집어넣으면 경도도 커지고 인장 강도도 커집니다. 그 대신 이제 충격값이 떨어지죠. 충격값이. 그 다음에 21번. 21번 마티안자이트는 조직 변태에서 나타나는 결정 구조로 탄소량이 많아지면 고용된 탄소자 때문에 새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걸 보고 BCT라고 하죠. BCT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 축이 길다랗게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4% 구리 석출광의 합금에서 석출광과 상은 이런데 시타상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전기전도가 가장 좋은 거 은이 가장 좋지요. 은, 금 그런 식으로 가니까요. 은,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자기 변태를 갖지 않는 금속 그러면 얘는 강자성체가 아니니까 24번이 SN이긴 해요. 그 다음에 25번 AB 양금속으로 된 합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칙 경자를 만드는 형태가 아닌 거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3대1로 붙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고요. 얘는 아닙니다. 2대1형은 있질 않아요. 그래서 1대1이나 또는 3대1형이라겠죠. 그 다음에 26번 삼원계 상태에서 여기에서 S의 양은 그러면 S는 이쪽 반대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요 SP 중에서 요만큼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PS 중에 5P가 되겠네요. PS 중에 5P. 그러면 2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자 27번 쿼켄덜 실험 결과 확산 현상이 어떤 기구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확산 경우 같은 경우 대부분 공공이 있을 때 결합니다. 공공에 의해서. 그 다음에 28번 아연 원소를 강표면에 확산 침투시키는 거. 아연이면 세라다이징이 되겠죠. 얘는 실리콘 침투하는 거고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이고요. 보로나이징은 B고. 그 다음에 이원계 합금 상태에서는 포정 반응. 포정 반응은 액체 플러스 고체가 액체 플러스 고체가 그러면 요거거든요. 다른 고체로 변하는 거니까 3번이 되네요. 얘는
이렇게 되네요. 예,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30번 FCC 결정 구조를 갖는 구리금속의 단위 격자의 격자 상수가 0.36이다. 면간거리. 자, 면간거리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죠. 여기다 격자 상수를 넣고 그 다음에 요 면에 해당되는 거 2의 제곱, 1의 제곱, 0의 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전 0.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번 치환형 고용체 영역을 형성하는 인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치환형 고용체는 일단 1번 결정 격자형이 서로 다를 것 아니죠.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 되죠. 같은 결정 격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맞네요. 그래서 뭐 원자가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음성차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경차가 15% 이내야 되고. 그래서 요걸 보고 흉노사리 법칙이라고 하죠. 흉노사리 법칙. 흉노사리 법칙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 32번 마텐자트 조직의 결정 형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 렌즈상이 있고 입상이 있고 레스상이 있고 플레이트상이 있다. 이 입상은 아닙니다. 입상은. 그래서 렌즈상, 레스상, 그 다음에 플레이트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33번 석출광화에서 기지와 석출물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석출물은 침상보다는 구상이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상인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석출물은 동그랗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출물은 입자 크기가 미세하고 수가 많아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지는 연하고 석출물은 단단하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석출물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석출물은 불연속, 얘는 불연속이고 기지상은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게 요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면심입방격자의 슬립면과 슬립방향. 면심방자는 슬립면이 111면에 해당되는 거죠. 111면에서 110 방향이네요. 이렇게. 이런 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 면이 요 해당 면이 슬립면이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이런 방향이 슬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림에 의해서 결정립의 모양과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물리적 기계 성질만 변화하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일단 회복 단계에서는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고서는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변화시키죠. 여기에 뭐 재배열에 소멸에 의해 증가되는 내부 에너지가 여기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 다음에 전기저항 급격히 증가한다. 아닙니다. 회복이 일어나면 감소해요. 그 다음에 회복 과정의 경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아닙니다. 증가함. 아니죠. 회복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결정 중에 일어나요. 얘는 재결정에 급격히 감소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거는 전부 다 틀려.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회복 단계라고 하고 재결정이라고 하면 여기가 회복이고 여기가 재결정이고 여기가 성장이라고 치면요. 성장이라고 치면 강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재결정이 일어날 때 급격히 떨어져요. 얘가 강도. 그 다음에 연신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내부, 얘가 이제 연신율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여기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입자 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얘는 입자 크기 같은 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금속의 변형 방법 중 소성 변형이 아닌 것은, 자,
탄성 변형은 그냥 탄성 변형이죠. 탄성과 소성을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37번 픽스의 1법칙. 픽스의 1법칙은 농도와 이게 길이와 관계, 그러니까 요것이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38번 전이는 어떤 결함이에요? 전이는 선결함이지요. 그 다음에 장범위 규칙도가 1이다. 장범위 규칙도가 1이라는 얘기는 완전 규칙입니다. 그러면 1번이네요. 그 다음에 다음 표시한 면의 면지수는 무엇인가? 그러면 요거는 X축으로 1 갖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1 간 면이네요. 그러면 110 면이네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1번 일반 주철에서 잔용력을 제거하기 위한 풀림 열처리 방법. 일반 주철에서 잔용력을 제거하려면 좀 낮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가서 론행한다. 요것이 맞네요. 수신가는 론행한다. 그 다음에 42번 당금질 등 강의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틀린 것은 탄수화물량이 높을수록 잔류오스테나이트가 증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MS 온도가 낮을수록 잔류오스테나이트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석강보다 과공석강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잔류오스테나이트가 증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당금질 냉각 속도, 당금질 온도, 잔류 오스테나이트 연관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 그 온도와 그 속도와의 관계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S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력이 존재하면 MS선의 온도는 상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CMN이 많을수록 S곡선은 좌측, 이거는 이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S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응력이 있으면 얘가 이제 MS선이거든요. 얘가 MS, 얘가 MF선이에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C나 MN 같은 거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44번 침탄 붐의 박리 현상의 원인, 박리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틀린 것은 반복 침탄을 했을 때 맞고요. 과잉 침탄 됐을 때 맞고, 그 다음에 소지 재료의 경도가 낮은 것으로 사용했을 때 낮은 것으로 한다. 대책이죠. 이거는 아닙니다. 소지 경도하고는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박리가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그러면 45번 진공 중에서 가열하는 진공열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공해로 작업하는 게 양호하다. 맞죠? 가열이 복사해서 이루어지므로 가열 속도가 빠르다. 아닙니다. 느립니다. 얘는 간접 가열이에요. 간접 가열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46번 강의 프레스 뜨임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00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취성에 주의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뜨임 취성이죠. 그 다음에 뜨임을 연속적으로 작업하다 퇴근 시간이 되는 경우 다음날 연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 하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7번 강의 표면경화법을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구분할 때 물리적 방법을 위한 거 방전경화, 침탄경화, 화염경화, 고주파경화 물리적 방법이 아닌 거. 얘가 기네요. 얘는 화학적 방법이죠. 얘는 화학적 방법이고 나머지 셋은 다 물리적인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은 성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얘는 성분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물리적인 방법은. 그 다음에 48번 당금질을 한 후 뜨임을 하는 가장 큰 목적. 뜨임은 강인성화죠. 강인성화.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번 금속을 열처리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조직을 안정화 맞고요. 내식성 개선 맞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조대화 아니죠. 미세화지요. 미세화하는 거니까는 이거 3번이네요. 그 다음에 50번 식량 처리에 의한 균열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올릴 때 승온을 수중에서 행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처리 전에 간단한 템퍼링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당금질하기 전에 탈탄층을 제거한다. 예, 맞습니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표면의 인자응력을 증가시켜 균열을 방지 아닙니다. 인자응력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인자응력이 있으면 균열이 더 잘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51번 열처리 작업의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온도 계정 물체로부터 복사선을 이용해서 가시광선만 이용하는 거. 그래서 700도 이상 아주 고온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가시광선만 이용하니까 광고온계가 해당되겠네요. 광고온계. 그 다음에 52번 당금질 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금질 변형 축이 긴 제품은 수평으로 아닙니다. 수직으로 집어냅니다. 축이 긴 건 이렇게 집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변형을 미리 예측하고 반대 방향으로 변형시켜 놓는다. 맞습니다. 변형 방지로 당금질 온도 이상은 높여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기름 담는 물건 공기 담는 변형이 저건 아닙니다. 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당금질 균형을 방지할 목적으로 MS점 직상에서 여륙하여 재료의 내부가 동일한 온도가 될 때까지 항온 유지한 다음에 공냉하여 그 다음에 AR 변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당금질하면 균형이라 변형을 일으키시는 강령에 적합한 거다. 자, 요거를 말하는 거네요. 요런 게 S곡선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MS점이거든요. 그러니까 MS점 직상에서 여기에서 MS점 직상에서 항온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냉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R 변태소를 일으킨 거, AR 다시 변태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막현층에 해당되겠네요. 오스템퍼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스템퍼링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오스템퍼링. 마템퍼링은 얘가 오스템퍼링. 마템퍼링은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MS와 MF 사이로 지나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얘가 마템퍼링. 그 다음에 항온 풀림은 아예 이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54번 강을 가열하여 냉각체 속에 넣었을 때 냉각 속도가 최대인 단계. 가장 큰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증기막, 여기가 비등 단계니까 비등 단계가 가장 급격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류 단계. 그러니까 이 3단계는 대류 단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비등 단계가 가장 크죠. 그래서 증기막, 비등, 대류. 그다음에 55번 강의 당금질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강박 시험을 한다. 강박 시험은 요건 소송 가공성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56번 고주파유도 가열 경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 공정에 열처리 공정에 편입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갈물의 스트레인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급속 가열이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한다. 그래서 가열 시간 단축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 부분만 그 집중 가열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류가 표면에 집중되어 표피 효과가 작다가 아니죠. 표피 효과가 큰 거죠. 표피 효과가 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번 구상균철의 당금 처리에 가장 적합한 온도. 자, 역시 얘도 그 A반 변태 올려야 되니까요. 이 정도가 적합하죠. 850에서 930도 정도. 그 다음에 강을 당금질했을 때 최적 변화가 가장 큰 조직은 마텐자이트죠. 마텐자이트가 가장 큽니다. 59번 황동 제품의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식이균열을 방지한다. 뭐 이럴 경우 저온 풀림을 해야 되니까 300도에서 1시간 정도 풀림해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60번 염욕 처리에 대한 염욕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염욕의 열전도도는 낮고 열전도가 낮으면 안 되죠.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61번 설퍼 프린터맵에서 황의 편석 분류 중 중심부 편석은 SC가 되는 거죠. 얘는 정편석, 얘는 역편석, 얘는 점상 편석.
점상 편섭. 그 다음에 62번 재료시험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취급이 간편할 것, 내구성이 작을 것. 아니죠. 내구성이 커야 되죠. 그 다음에 63번 일정한 높이에서 시험편에 낙하시킨 햄머가 반발한 높이. 그러면 쇼어 경도 시험이죠. 그 다음에 64번 경도의 설명은 틀린 것은 브린넬 경도의 단위값은 뉴턴 퍼 밀리미터 세제곱. 맞습니다. 뉴턴 퍼 밀리미터 세제곱이 아니죠. 제곱이네요. 제곱. 여기가 틀렸네요. 그럼 1번이 틀렸네요. 면적이니까요.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로크웰 경도 기준 하중 맞고, 피커스 경도의 대면각 맞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경도의 모스 경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필요시험에서 응력 집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응력 집중에서는 노치 형상과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형상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치에서 응력 집중에서보다 크다. 얘보다 큰 게 아니라 얘가 크지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건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여기하고 이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노치 민감한 재료수록 일에 접근한다. 네, 요게 맞나요? 그 다음에 66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 표시의 분류 및 채색기간 설명 중 옳은 것은 금지 표식은 금지 표시 바탕은 흰색 기본 모양은 빨간색 관련 보험이 검은 그림은 검은색 바탕이 흰색 경고 표시 지시 표시. 일단 이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고 표시는 흰색에 노란색 그림은 빨간색. 경고 표시 이게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시 표시 녹색에 기본면 파란색 아니죠. 파란색 아니고. 그 다음에 안내 표시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1번이 기겠네요. 그 다음에 67번 기어나 배ering 등에 많이 사용하며 상대 운동하는 표면에서 반복 가중이 가해지면 마찰 표면층에서 파괴가 일어나 그 결과 마모 입자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피로 마모네요. 피로 마모 반복 가중이니까요. 응착 마모는 그 열이 많이 받아갖고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는 상이고요. 연상 마모는 그 입자끼리 서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식은 부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마모고요. 그 다음에 68번 고온에서 사용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응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러면 온도하고 응력하고 시간의 관계니까 크리프 시험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69번 초음파 탐사관 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탐촉자를 사용한다. 맞고 펄스 반사법이 있다. 맞고 표면 검사법에 효과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내부 검사에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평행부 직경이 13일인 시험편을 인장시험한 결과 항복점이 5620이고 최대 하중이 7850이다. 인장 강도는. 그러면 인장 강도는 최대 하중을 10편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하중을 10편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71번 철강 재료의 시험편 부식액으로 사용 적합한 것은 철강 재료니까는 질산이나 피클린산 요것이 해당되겠네요. 질산이나 피클산. 그래서 질산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이탈이라고 하고, 그 다음 피클린산 들어간 거 보고 피크랄 그렇게 표현하죠. 피크랄. 그 다음에 72번 전자인미경실에서 기기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들은 거다. 항온, 항습, 분진, 소음과 진동 유지. 요거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73번 마모시험 방법 중 틀린 것은 연마석에 접촉시켜 붓꽃을 보고 측정한다. 이거는 불꽃시험법입니다. 마모시험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74번 금속재료의 변태점을 알기 위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학반응 측정? 화학반응 측정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화학반응이 되면 다른 원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비틀림 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거. 보통 비틀림 강도, 강성계수나 탄성계수 같은 걸 측정하거든요. 포화성비는 이거는 인장시험으로 합니다. 얘는 포화성비는. 그 다음에 76번 침투 탐상 검사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시험편 내부의 결함은 내부 결함이 아니라 표면 결함이죠. 표면 결함입니다. 얘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7번 정량 조직검사 중 결정 입도 측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임법, 제프리스법, 브로준법, STM 결정. 브로준법은 없습니다. 요게 세 가지입니다. 얘 보고 비교법, 얘가 절단법, 그 다음에 제프리스법이 얘가 평적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78번 한국산업교육에서 정한 강의 비금속 개념을 그룹 B. 그룹 B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산이죠. 알루미늄산. 요거는 계속해서 잘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번 다음 중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가장 짧은 것이 현재 이거 봐서는 가장 짧은 거니까요. 얘거겠네. 이리듐이. 그 다음에 가장 길은 것이 얘입니다. 요거. 얘는 가장 길은 거, 얘는 가장 길은 거, 얘는 가장 짧은 거. 그 다음에 80번 재질이 같고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인장시험표는 인장시험이 같은 연실을 갖는다는 법칙. 이제 상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인장시험표는 거의 같은 연실을 갖는다.